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의 궁금증을 모아 해결합니다. 행정클리닉 김재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세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에 잉여금이 쌓여 있어 잉여금을 대표 및 임직원이 자본화가 되려면 어떤 세금이 있고 얼마만큼 세금이 증가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주 배당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주 배당을 할 경우에 배당소득세 6%에서 45% 구간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이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식을 증여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증여세는 10%에서 50% 구간이 되겠고,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상속세가 증여세와 비슷한 이율로 10%에서 50%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식을 양도할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20%에서 25%가 발생이 됩니다. 양도할 경우에는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되겠습니다. 즉 법인의 잉여금이 증감에 따라서 관련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발생이 되겠는데요. 즉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에 잉여금이 쌓여 있다면 처분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잉여금이 쌓이기 전이라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 후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설립 시입니다.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자녀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는 가정하에 반드시 현금을 증여로 먼저 하고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지분을 높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만일 법인 사업 초기인데 만일 법인 설립 시에 현금 증여 후 자녀의 지분 비율을 높이지 않았다면 법인 사업 초기에는 주당 가격이 낮을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계단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법인이 성장세가 되었다면 주가는 차근히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조금 많이 나온다고 해도 자녀에게 빨리 증여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인의 소속에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가능하면 종업원으로 하지 말고 임원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에 걸맞는 급여로 지급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높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잉여금을 처리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상 다른 이유 때문에 직원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잉여금 처분 방법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임원으로 등재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고 가업승계 증여 특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등배당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효하지만 절세 효과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하게 되면 35억까지는 세율이 10%입니다. 35억 초과 100억까지는 20%인데 만약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주식을 일찍이 자녀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많은 금액으로 배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등 배당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개시 후 7년 이내에 가업승계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 요건이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주식이 자녀에게 안전히 넘어갔다고 하면 비사업용 자산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잉여금이 쌓이기 전에 법인 설립 시, 또한 법인 사업 초기, 그리고 법인 소속에 가족이 있는 경우,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가정하에 요건을 검토해서 필히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쌓이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검토하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쌓여져 있는 회사에 이익잉여금 처분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입니다.
당기순이익 2억 이상인 경우 한계세율이 20%이고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급여를 높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통해 소득세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반면 법인세가 20%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세금은 아닙니다. 소득세가 늘어난 만큼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급여는 높게 책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배당입니다. 아시겠지만 배당은 종합소득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6에서 45%까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이 있어서 32에서 32%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배당은 일시에 하지 마시고 매년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퇴직금을 많이 책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년도 평균 급여에 연동해서 퇴직금이 산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직전 3년 동안 급여를 최대한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어 법인세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의 부과받지 않는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최대한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감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본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데요.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자본금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본금 범위 내에서 세금 없이 자본 인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건설업종 경우 면허 자본금이 있는데 면허 자본금 비율이 약 70% 정도 낮춰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감자가 가능하다면 감자를 통해 잉여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이고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익 소각입니다. 법인의 주식 수를 줄이는데 주식 수가 줄어들면 자본금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고 잉여금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증여공제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보통 증여 후 이익 소각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이익 소각이 2023년도부터는 증여 후 1년 경과 후부터 소각이 가능해지도록 법안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전에 이익 소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셔야 되고 이익 소각은 잉여금 처분 방법 중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이 있습니다. 이 자기주식은 상법 절차 및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맞도록 실행이 돼야 되고요. 반대로 상법의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세법상으로 문제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입니다. 이 무형자산은 법인의 매출 및 소득에 영향을 끼치는 무형자산을 활용하라 하는데 법인의 임원이나 법인의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특허권이 꼭 법인의 매출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무형자산은 세금이 60% 정도 법인세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3억짜리라면 1억 8천만 원 정도가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익잉여금 처분 방법에 대해서 급여, 배당, 퇴직금,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 무형자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서 보면 또 똑같은 말입니다.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의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서 발생되는 관련된 세금과 법인잉여금이 쌓이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많을 경우 처분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이익잉여금이 쌓여있는 회사가 계신다면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제가 틀린 부분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끝까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클리닉 김재영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